안녕하십니까. 명의 김경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의는 똑같이 앞에 편, 정 붙어 있다는 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앞에 식신 상관보다는 이해하시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편제는 사주에 있는 간지, 천간지지 중에서 일간이 그걸 하는 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재물이기 때문에 재물은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신상관은 내가 일을 하다는 의미고 그 대가가 이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은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목화토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목생화, 화생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는 생을 하지만은 하나 건너뛰면 그걸 한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편제는 정제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는 똑같다는 겁니다. 편제 정제는 일간이 그걸 하는 것도 똑같다는 겁니다. 단지 틀린 게 뭐냐? 정제는 다르다는 거. 정제는 다르다는 거. 그렇지만 편제는 똑같은데 같다는 거. 그래서 같으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일간이 예를 들어서 양이면 양, 음이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치우쳤다 한쪽으로. 그래서 이 편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간이 양이면은 해당 간지는 음이 되기 때문에 음양이다. 그래서 같기 때문에 그거는 발을 정자를 썼다는 겁니다. 발을 정자를. 근데 자, 그럼 편제의 뜻이 뭐냐? 자, 중인지물. 무슨 말이냐면은 내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인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의 돈이라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주식으로 생기는 이익, 그다음에 뭐 부동산, 뭐 소득, 이런 것처럼 내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가져갈 수 있는 재물. 그렇지만 월급이라는 거는 내가 딱 일을 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내 앞으로 딱. 마찬가지로 적금이라는 것도 내가 은행에 따박따박 돈을 넣으면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은 내 앞으로 딱 나온다는 거. 그건 이미 주인이 정해져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월급하고 적금, 연금,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주인이 정해져 있는 재물이지만은 이 편제는 중인지물,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부동산 소득처럼. 그다음에 주식,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겠죠. 주식 시장이 그 떠다니는 그 수많은 돈은 주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주식 종목을 잘 선택해서 이걸 보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지 반드시 내 거라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인지물, 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중인지물이다. 그럼 그래서 보시면은 자영업이나 사업을 통해서 얻는 재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월급이 아니죠. 장사를 했는데 들어오는 돈이 해마다 달마다 들어오는 돈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손해를 보고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재물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중인 지물을 내가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다는 건 뭐냐? 소위 말하는 이제에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돈 흘러가는 분위기라든지 냄새 이런 걸 전혀 못 만난 사람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에 밝아야 되고 민첩성과 순발력이 탁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돈 냄새를 맡으면은 오늘 여기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고 딴 걸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 순발력이 빨라야 된다. 민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다행이지. 그런 사람들은 절대 이 큰 재물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이렇게 하려면은 추진력, 승부욕, 투기성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솔직 담백합니다. 왜? 나 돈 좋아해. 나 돈 뭐 벌 거야.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솔직 담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사주 구성이 잘못돼 버리면은 또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게 재다신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물은 많다는 재물은 재는 많은데 몸이 약하다. 몸이 약하다. 이걸 어떻게 비유를 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식탁 위에 맛난 음식이 꽉 차려져 있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았어. 소화 기능이 안 됐어. 한 그릇밖에 못 먹는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거 수십 가지 음식을 차려놔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밖에 못 먹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걸 갖다가 제가 이제 이건 비유를 한 건데 그런 의미의 재다신약이라는 겁니다. 재다신약은 폐가 망신할 수 있다 잘못하면. 왜? 나는 몸은 약한데 큰 돈을 가지고 싶다.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고 뛰어다니다 보면은 사람이 딱 폐가 망신하기 알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을 드러내다 보니까 여자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구슬, 명예 실조가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 왜 이거 여자가 들어갔느냐 하필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상관에는 이 상자는 관 남편을 해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옛날 중국에서의 그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게 명리학이 유행하던 시기에 중국의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는 재물과 여자를 같이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남자의 시각에서 본 겁니다. 남자의 시각에서. 그러면은 남자 사주에 예를 들어 제가 많다 그러면 여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겠네 했는데 그러면 여자 사주에 예를 들어 제가 많다 그러면은 반대로 남자에 대한 집착이 강하겠네 그렇게 하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자가 돈을 이제에 밟고 이제에 밟고 돈에 집착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은 남자 사주처럼 여자에 대한 집착 남자에 대한 집착 이런 거는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 옛날 봉건 사회의 잔재가 이 안에 비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에 이렇게 목숨을 걸다 보니까 자연히 구슬이라든지 명예실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특히 이 재다신약의 경우에는 엄청 큰 돈을 벌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래서 보면 항상 직업이라든지 부부관계가 불안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돼. 그럼 또 치우고 또 저 일도 해보고 큰 돈 벌어볼까 하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 능력이 안 나는데 그런 큰 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직업의 이동이라든지 변동이 잦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뭐 부부관계 불안해지겠죠. 예.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자 사주의 경우에는 쟤는 여자를 뜻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아내와 인연이 없고 고부 갈등이 심하다. 그다음에 너무 돈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돈 이러면 그래? 한 번 정도 돌아보는 거는 좋은데 돈 이러면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은 안정이라든지 명예 이런 거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큰 돈을 벌겠다는 사람이 안정을 찾고 특히 이 명예를 찾는다. 이거는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재가 뛰어나신 분들은 큰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런 거는 당연히 도외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중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그럼 편재가 큰 돈이냐, 정재가 큰 돈이냐, 얻은 게 큰 돈이냐? 시중에서는 보면 거의 편재를 큰 돈이라고 합니다. 책에서 보면은. 그렇지만은
꼭 그렇게 용어에 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편제도 편제 나름이고 정제도 정제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정제가 작은 돈, 월급이니까 작은 돈, 그다음에 편제는 그냥 어떤 투기 이런 거로 벌어들인 큰 돈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단지 재물인데 크고 작고의 크기는 그 사주 구성을 봐야 된다. 그렇지만은 편제는 딱 항상 제가 더 말씀드린 키워드 편제 하면은 중인지물 이게 여러 사람의 돈이다. 이 사람 것도 될 수 있고 오늘은 이 사람 거 내일은 저 사람 거 주식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인지물이다. 딱 편제하면 중인지물, 식신하면은 일하다 국내하다, 상관 호기심, 대중지향적. 그다음에 꼭 이렇게 키워드를 꼭 암기하시면은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중인지물, 여러 사람 이 노리는 돈을 내가 가져오려면 눈치꼰치 빠르고 민첩하고 순발력 있고 이재희 밝고 추진력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편제하면은 키워드가 중인지물이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항상 뭐 1번, 2번, 3번, 4번 나는 무토 듬직하고 신의가 있고 항상 이게 부근한 그런 사람 무토로 태어났는데 무토가 5월에 태어났습니다. 5월은 엄청 더울 때입니다. 음력 5월이니까 양력 6월 정도 되는데 엄청 덥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무토는 태어났기 때문에 물이 말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땅이 메말랐다는 겁니다. 원래 말씀드리기를 제가 무토는 넓은 땅이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중국 영화에서 보면은 그 비적들이 돌아다니는 그 황무지 같은 넓은 땅, 그런 넓은 땅을 말하는데 그런 넓은 땅은 물이 없어 아주 메마른 땅이라는 거죠. 문제만 풀풀 날리고 그런 땅인데 또 5월에 태어난 겁니다. 5월에 한여름에. 1점 물이 없다는 겁니다. 1점 물이. 한 점도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화생토해서 옆에 무토가 또 있습니다. 뭐 넓은 땅이 이거는 뭐 거의 뭐 대륙 정도 되겠죠. 그런 넓은 땅인데 화생토해 주니까 나는 그럼 토생금 어쨌든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이 임수가 딱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 무토 입장에서는 이 임수가 그야말로 가뭄 끝에 단비가 된다는 겁니다. 임수는 쪼잔한 물이 아니죠. 큰 강물이나 뭐 그런 물이라 그랬죠. 큰 강물 쉽게 말하면. 자수는 계곡물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큰 강물이 딱 있기 때문에 이 무토가 땅이 축축해지겠죠. 나무도 잘 자라고 땅이 기름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화생토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해서 토생금 일을 해서 재물을 가져가는 겁니다. 재물을. 그래서 재물이 여기 있으니까 말년 들어서 참 큰 재물이 들어오겠구나. 또 그 이 있는 자리가 이 자리는 조부모 자리, 부모 자리, 나의 자리, 여기는 자식 자리인데 큰 돈이 자식 자리에 있으니까 또 내한테는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말년 들어서 큰 돈도 있겠고 자식들하고 사이도 괜찮겠구나. 또 자식하고도 정도 남다르겠네. 왜? 내한테 꼭 필요한 기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이거 자 보시면은 이 사주도 얼마 전에 저희 유림 방송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신 분의 사주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명이 된 남자 명인데 이 시간의 편제 저 역할을 하고 목이 없다. 땅이라는 거는 저번에 제가 이제 식간의 성정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기토든 무토든 간에 이 토는 목이 자라줘야 되는 거죠. 목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게 땅이라는 겁니다. 땅에 나무가 없으면은
이 땅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목이 필요한데 여기 사주는 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이 없으면은 차선책으로 토생금 일단 일을 해야 된다. 남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생금 했는데 금생수까지 흘러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 수는 또 내한테 보면 이거는 재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재물. 내가 그걸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말년에 큰 돈이 있다. 왜? 했는데 이 임수는 밑에 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뿌리가 이 임수의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임수의 뿌리가.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또 예를 들어서 임진이 되어 버리면은 토국수가 해버리니까 이 재물이 큰 재물은 아닌데 이 재물은 이 임수는 밑에 뿌리까지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크게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아주 좋은 상급 사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시면은 나는 말씀드린 1번, 2번 정화가 축으로 태어났네. 지금 제가 사주 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통빈에 대해서 별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익히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아, 나는 정화로 태어났는데 축으로 태어났구나. 한겨울 제일 추운 달에 축을해 보면 소환대안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추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태어났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위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혀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에 도움을 준다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목이 원래 목이라는 거는 이 목이 아니라 이 통변을 할 때는 일단은 앉은 자리를 먼저 이렇게 바로 먼저 쳐다보는 거다. 이 목은 목생하는 두 번째고 목곡토가 1번이라는 거죠. 목곡토가 이 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을축이 아니고 만약에 을묘로 들어왔다 이러면은 아래로 다 목이니까 이 불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겠죠. 그래서 이 불이 비록 또 묘월에 태어났지만은 또 목이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는. 이건 밑에 축이라는 겁니다. 축. 또 축 속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대로 지장간이 개신기가 들어있는데 개신기 다 음이고 이게 또 물까지 있다는 겁니다. 물까지. 그래서 창창 추운 겨울에 물까지 있기 때문에 이 목이 제대로 목생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유는 첫 번째 이게 중요하고 첫 번째고 그 다음 이거기 때문에 물론 이 자리에 목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훨씬 낫지만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자 그런 정화가 여기도 금, 화극금, 여기도 화극금. 요거는 이제 편제죠, 편제. 요거는 정제가 되겠죠. 아, 이게 편제네요. 이게 편제. 이게 이제 정제가 되는데 그러면은 축으로 태어난 정화가 별로 힘도 없는데 이것도 그걸 하고 싶고 이것도 그걸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돈도 가지고 싶고 쉽게 말해서 이 돈도 가지고 싶고 저 돈도 가지고 싶다. 그런데 내 힘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남자의 사주인데 정제, 편제의 혼잡, 제다신약 이런 경우를 제다신약이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약한데 이 돈도 가지고 싶고 저 돈도 가지고 싶고 앞에서 저희가 그 상관을 할 때 보셨지 않습니까? 상관할 때 있는데 식상 혼잡이 돼가지고
이 일도 하고 싶고 저 일도 하고 싶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돈도 가지고 싶고 저 돈도 가지고 싶고 자기는 힘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다신약 사주가 돼가지고 아주 힘든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정제는 보시면은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 부분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단지 뭐냐? 이게 다르다.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음과 양이 어울렸기 때문에 발을 정자를 쓴 겁니다. 말씀드렸지만은 주인이 있는 재물 확인이 구분되죠. 편제랑은. 그렇기 때문에 편제 정제는 이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편제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니도 내 돈도 아니고 그건 주민 지물이다. 아무나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뜻이 들어있고 정제 주인이 있는 재물. 아까 편제는 아까 편제는 중민지물이라고 했지. 여러 사람이 재물. 이거는 주인이 있는 재물. 말씀드려서 월급, 유산, 뭐 임대소득 이런 거는 딱 주인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자신의 처지 능력이 맞는 직업 활동을 합니다. 꼭 그렇게 월급쟁이가 딱 맞다는 얘기입니다. 월급쟁이가 자신의 처지 능력이 맞는 직업 활동을 한다. 그래서 사주에 정제가 안정되어 있고 자기 역할을 하면은 거의 월급쟁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는 재물이 딱딱딱 정해져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고 금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산적, 계획적, 그걸 또 안정지향적이고 또 낙천적입니다. 회사에 여유가 있고 왜 정해진 돈이 정해진 날짜에 딱 들어오는데 자기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생활만 하면 되는데 굳이 뭐 이렇게 서두르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일상에 큰 변화를 끓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정제가 있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은 좀 느긋하고 여유가 있고 변화, 뭐 투기 별로 안 바랍니다. 그다음에 구두쇠 왜 들어오는 돈이 빤하기 때문에 생활도 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겉과 속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그다음에 근데 사주에 예를 들어 정제가 너무 많다. 너무 많으면은 이게 편제의 성향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편제의 부정적인 면이 표출이 된다는 겁니다. 정제의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직업, 재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은 재물이라는 거는 특히 정제라는 거는 사주에 그냥 딱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가 있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여기도 정제, 저기도 정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남자 입장에서는 정제는 또 아내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내를 뜻하기도 하는데 그럼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은 뭐 이 여자도 있고 저 여자도 있고 마누라가 여러 명이고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제가 너무 많으면은 편제의 부정적인 면이 표출이 된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제라는 거는 옛날에는 아내가 포함되어 있었다 재물에. 물론 요즘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해서 사주를 다 통면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됐구나. 중국 사회의 그 당시 사회상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편제와 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정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